문재인 정부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 또 내수를 성장시키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압박에 가까운 요청으로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막 오른 하반기 대기업 공채, 그와 관련한 취업시장 이야기를 마이더스 HR 박성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기업인 간담회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무엇보다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기업들의 행보 역시 빨라지고 있는데요. 9월부터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잖아요. 이번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업들이 줄줄이 신규 채용 확대를 선언했는데 우선 몇몇 업종과 기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조업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삼성전자의 채용 규모는 6천에서 7천 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서 3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현대자동차 그룹도 하반기 최대 3천 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SK그룹은 올해 8,200명이 계획인데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 중인 계열사 SK하이닉스가 상반기에 700명을 선발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 800명을 추가로 뽑을 계획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1만 5천 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상반기에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하반기에 약 7,500명에서 8,000명 정도를 뽑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는 38개 계열사에서 올 하반기에 4,000명을 채용하고 GS그룹도 KT와 규모가 비슷한 약 4,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CJ그룹이 지난해 1,700명보다 많은 인원을 계획하고 있고 현대백화점 그룹도 1,3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은행들도 하반기에 1,300명 이상을 채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우리은행이 400명, KB국민은행이 300명가량을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 초청으로 관심을 받게 된 오뚜기도 100여 명 정도를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현재 비정규직 비율이 1% 정도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비율을 0%라는 목표로 세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압박 때문에 대기업들이 채용을 대폭 늘렸다라고는 하는데 정작 부실 일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예. 앞으로 전개될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들이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대기업들이 산업구조의 재편과 관계없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만 맞추어 급하게 인력을 늘린다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일자리보다는 단순 노무 일자리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양보다 질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100일 계획처럼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만큼 몇 명의 인원을 채워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100일 안에 일자리 중심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던 게 일자리 100일 계획이었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81만 개, 민간부문 50만 개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일자리 100일 계획처럼 일자리 창출 속도전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부실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황판의 빈칸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상위 10대든 30대든 대기업 재벌 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기업별로 파악해 채우라. 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당초에는 재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등으로 움츠러들어서 고용을 대폭 줄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도 호응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출범한 정부의 기대치에 맞추어 우리는 이만큼 채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없던 자리도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정부 요청으로 채용 규모를 급하게 늘리다 보니 급하게 채워진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수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다가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8월 17일이면 취임 100일이 되거든요.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기업들의 마음도 더 급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우려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실 일자리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명확하고 선제적으로 말씀드렸던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정책과 지원책을 제시하고 그에 걸맞는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써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한데요.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처럼 정부가 입안한 제도에 대해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취업 시장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 굉장히 핫하죠. 블라인드 채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방금 핫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취업 시장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지원 서류의 가정 환경과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는 이력서를 토대로 직무 적성에 맞춰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네. 업무와 무관한 스펙을 채용 평가 단계에서 배제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뭐 스펙보다는 실력을 보고 사람을 뽑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 실효성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이나 지원자 모두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기업들은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 따른 구체적 기준부터 다시 마련해야 하고 일부 취업 준비생들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다른 스펙을 더 요구하는 풍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 되었고 기업들도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4대 그룹은 2015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본격 도입해 서류의 학점, 의학 성적, 자격증,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등을 삭제하거나 간소화했습니다. 신세계, CJ, 롯데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이번 하반기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입을 채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취업 준비생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반응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정책이 너무 급작스럽게 시행이 됐고 정부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다만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시행 초기에 있기 때문에 뽑고 보니 스카이드라라는 이제 그 카드라 통신에 의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인서울 출신의 인서울 출신들은 아직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벌도 취업을 위해 노력한 대가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방대학 출신들의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더스 HR 박성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